누구나 잘 아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일상에 집중하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특별한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 아무리 애써도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익숙한 아픔을 안겨줍니다. 지금 당신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밝혀냈습니다. 의식화하지 않은 모든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막힌 곳이 당신이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은 이 5가지 마음의 막힘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잠든 동안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융이 개발한 혁신적인 프로토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감정적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인 관계가 반복적으로 같은 파괴적인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품게 되는 깊은 소진감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주고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에 집착하며 진실한 것일 수도 있는 관계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마치 감정의 거울 미로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왜곡된 모습이 비치는데도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니마, 사랑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그런 투사를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막힘입니다. 몸은 이런 거부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매번의 실망은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당신의 에너지 체계에 새겨집니다. 매번의 거부, 매번의 실망,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막힘으로 당신의 에너지 체계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런 막힘들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연인 관계를 방해하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연애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5가지 보이지 않는 막힘이 정확히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막힘의 유형은 자격 없음입니다. 이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 때입니다. 이 막힘은 보통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데 사랑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입니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저울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당신이 제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한쪽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끊임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막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확증해주는 파트너를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 또는 항상 사랑의 조건을 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홀대할 때 내면의 막힘이 속삭입니다. 봤지? 너는 정말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융은 이런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치유되어야 할 것을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음은 첫 번째 층에 불과합니다. 여기 융이 두 번째 막힘 유형에 대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막힘 유형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막힘은 버려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정확히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적이 되고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아니면 정반대 극단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을 떠나기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모래를 꽉 쥐려 할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잡으려 할수록 모래는 더 많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이 막힘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멀어질 때 막힘은 더욱 강화되며 속삭입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야. 잔인한 아이러니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친밀감의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들,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라고
어두운 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적 막힘이 가장 깊은 상처를 확인시켜주는 상황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학은 세 번째 막힘을 만날 때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사랑과 의존 사이에 훨씬 더 깊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막힘 유형은 융합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촛불이 서로 녹아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맨틱한 결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원래 불꽃이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막힘은 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나옵니다. 윤근 결합 촌중시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온전한 개체가 만날 때 일어나는 신성한 결합을 말이죠. 하지만 융합 막힘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 의존을 초월적 사랑과 착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소울메이트야.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관계가 명백히 독성적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 인간관계, 열정을 포기하며 이것이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윤근 진정한 사랑은 오직 두 개의 독립적인 개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융합이 정체성을 녹여버리는 동안 네 번째 막힘은 더욱 미묘하지만 똑같이 파괴적입니다. 네 번째 막힘은 가면쓰기입니다. 이런 막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페르소나, 진정한 자신을 숨기는 가면을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그 가면의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무대 위에서 연기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분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조차도 가면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페르소나를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가면을 쓴 모습이지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면 떠날 것이라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에는 필요하지만 가면이 어디서 끝나고 당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잊어버릴 때 병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퍼포먼스 차단을 가진 사람들은 유지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쓰며 끊임없는 정서적 피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이자 가장 역설적인 모든 차단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에만 관심 있는 얕은 파트너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필연적으로 공허해지고 진정한 친밀감이 사라질 때 차단이 속삭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떠났을 것이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차단 유형은 부정의 차단입니다. 이런 차단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정서적 욕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남에게 기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성에 가면 뒤에는 상처받기가 너무 두려워서 아예 관계를 차단해버리기로 선택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마저 성 밖으로 내쫓아버린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단은 종종 깊은 관계적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발전합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결정합니다. 문제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부정할 때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또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들이 친밀감에 대한 당신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관계는 숨막히고 제한적이라는 믿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단들이 내 안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내용은 정서적 변화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답은 윤기 이런 차단들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발견한 것에 있습니다. 융은 우리 마음의 차단이 단순한 심리적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에너지장에 새겨진 에너지적 각인으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이러한 각인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수년간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패턴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같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정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적 차원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차단 변화에 대한 융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차단들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의식 상태가 존재합니다. 변화에 보통 저항하는 이성적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수용적이 되는 상태 말입니다. 이 상태는 매일 밤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융은 최면 상태, 각성과 수면 사이의 전환 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이 독특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의식이 가장 접근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며 우리의 연애 생활을 지배하는 패턴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도 정확히 이 상태에서입니다. 의식적 마음의 방어막이 낮아져 있을 때 정서적 패턴의 소스 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윤기 이 과정에 대해 발견한 것 중에는 마음의 차단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사이클에 갇혀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혁명적인 것 말입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윤기 의식적 수면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발견한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사용하여 마침내 당신이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온 이러한 차단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면의 진정한 힘에 대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윤근 수면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혁명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잠들 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의식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막힌 감정들과 마침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진입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면은 가장 깊은 정서적 연금술이 일어날 수 있는 신성한 실험실이 됩니다. 칼 융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수면 시간에 적용할 때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정서적 벽을 쌓고 감정을 억누르며 특정한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몸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억눌린 진실들이 마침내 드러날 공간을 찾는 것이 바로 수면 중입니다.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가슴 먹먹함과 함께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나요? 논리적 설명이 없는 슬픔 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불안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몸은 결코 잊지 않지만 수면 중에는 마침내 이러한 정서적 기억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융의 수면, 연구는 8시간의 휴식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가 꿈 작업을 통한 자기사랑 활성화라고 명명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첫 번째 요소는 수면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무의식이 적극적으로 마음의 감정적 블록을 용해시키며 작업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쉬고 있는 동안 감정적 청소팀이 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수면 중 능동적 상상이라고 부른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밤 동안 무의식이 마음의 블록과 특별히 작업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러 방이 잠긴 오래된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에 걸쳐 당신은 방문들을 닫아왔고 어떤 방에는 상처를, 다른 방에는 실망감을 숨겨왔습니다. 융의 프로토콜은 수면을 통해 이러한 방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며 빛이 들어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용해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매일 밤이 깊은 에너지 정화의 기회가 되어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짊어져 온 것을 마침내 해방시킬 수 있게 됩니다. 프로토콜의 두 번째 요소는 잠들기 전의 상징적 준비입니다. 융은 무의식과 소통하기 위한 상징의 힘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에 상징적 의식을 행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라도 무의식이 그 메시지를 받아 밤 동안 특별히 작업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융은 잠들기 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되
용서의 따뜻한 빛으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상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망이 만든 감정적 감옥에서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과정과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법을 배울 때 결과는 거의 마법 같습니다. 융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십 년간의 감정적 패턴을 용해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인상적인 사례들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수십 년간의 감정적 패턴을 몇 주 만에 용해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나 정신적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면 중 무의식 자체가 치유 작업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치유 과정에서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에 도달했습니다. 아침 통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아침 통합입니다. 융은 깨어난 후 첫 몇 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수면 중에 일어난 통찰과 치유가 의식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깨어난 즉시 몇 분간 침묵 속에 머물며 어떤 감각이나 통찰이 존재하는지 단순히 관찰할 것을 권했습니다. 종종 당신은 가슴에서 다른 감각을 느끼며 깨어날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열려있는 느낌으로 마치 밤 동안 무언가가 용해된 것처럼요. 이것이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과정과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은 수면 중에 문자 그대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윤기 발견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432Hz 주파수입니다. 융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기술적 자원은 없었지만 특정 음향 주파수가 수면 중 이러한 치유 작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과 공명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432Hz 주파수는 윤기, 감정적 치유의 자연스러운 진동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융의 프로토콜과 수면 중 432Hz 주파수 노출을 결합할 때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마음이 자신의 치유 능력과 공명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 블록들이 더 빠르고 부드럽게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프로토콜의 네 번째 요소는 윤기 수면 중 마음과의 대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순간들, 당신이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는 않지만 깊이 잠들어 있지도 않은 그 소중한 순간들에 마음에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놓아보낼까? 어떤 상처가 치유될 준비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윤은 이 특정한 의식 상태에서 마음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이미지를 통해, 때로는 감각을 통해, 때로는 갑작스러운 통찰을 통해서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매일 밤마다 당신의 내적 힘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중 마음과의 의식적 연결의 매 순간이 당신의 감정적 변화에 대한 투자입니다. 융은 밖을 보는 사람은 꿈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남은 당신이 잠든 상태에서도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윤기 마음의 성소라고 부른 것의 창조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적용한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은 당신의 방, 당신의 침대, 당신의 잠드는 순간이 신성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개인적인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이 수면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 마음이 마침내 자유롭게 표현되고 치유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을 실천한 밤을 보낸 후 깨어나면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전에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을 제한했던 내면의 장벽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자기 사랑이 긍정적 화건이나 의지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내면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이 프로토콜을 통해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그러한 제거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완전히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5가지 숨겨진 막힘에 대한 지식과 수면 중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융의 혁신적인 프로토콜을
당신은 자격 없음, 버림받음, 융합, 가면 쓰기, 부정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 패턴을 지배해 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의식이 어떻게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작용할 수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매 밤마다 당신은 가장 깊은 차원의 감정적 변화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더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깨어나 온전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이 프로토콜을 경험할 준비를 하면서 당신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 치유의 과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4-3-2-7 주파수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심장 박동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도록 두세요. 눈을 감고 이 과정을 믿으며 맡겨보세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당신의 시야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새로운 자신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마음이 오랜 막힘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공명을 준다면 이러한 통찰들을 당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융의 연구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매일 매밤 이 과정에 전념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의 가슴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보세요.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융의 이 고대 프로토콜이 당신의 수면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아름다운 변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